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의 2021년 학사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하신 분들은 학사 일정에 대해서 좀 되게 낯서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 전체의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학과 일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적인 일정을 설명드리면서 그 안에서 미디어영상 광고학과의 중요한 일정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학사 일정은 1월에 발표가 되는데요. 보통 신입생 여러분들은 3월에부터 대학생활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3월부터 이런 학사 일정을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쭉 접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게 대체 뭔가 싶을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는 한번 이 학사 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를 중심으로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협성대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있죠.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협성 소식, 요 협성 소식이 있는데, 요 협성 소식에는 보통 학사 일정이 발표가 아래 한글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쪽에 UHS 스케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추를 누르면은 이제 학사 일정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여기서 이 스케줄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1월달, 2월달은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3월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학기 개강은 3월 2일 날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월 1일이 3일절이기 때문이죠. 보통 공휴일이기 때문에 보통 3월 2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요 시기는 바로 수강 변경하는 그 주간이 되죠. 그래서 3월 2일부터 5일까지가 주로 수강 변경이 되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3일부터 개강이 했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가 수강 변경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과목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는 강의를 보통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강의를 들어봤더니 이 과목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또는 이 과목이 너무 어렵네. 또는 이 과목 너무 쉬워서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우리가 수강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 변경은 온라인에서 하는 건 아시겠고요. 여기서 이제 수강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수강 변경은 요 시기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요 시기에만 가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가 지나면 수강 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지나서 3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수강 과목을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이유, 특정한 이유 때문에 수강 과목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이 시기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강 과목을 처리한다고 해서 추가로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학기에는 그 정도의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한 것을 뺀 나머지 과목이겠죠. 3월은 사실 새로운 수업과 교수,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적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과목 교수님들한테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질문할 때는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쪽지를 보내거나 또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수업 기획서에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의 스마트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스마트폰 번호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는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 학생분들은 교수님들한테 직접 통화를 하거나 질문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 학생은 내 과목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줘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 질문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것. 그 다음에 3월 달에 그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사항을 다 질문해서 다 알고 싶은 걸 다 아셔야 이제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죠. 4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중간고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1학기 중간고사는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예요.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는 신입생들한테는 이게 참 궁금한 걸 거예요. 이게 대학에서는 이 중간고사라고 하는 것 또는 기말고사라고 하는 게 과목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레포트를 제출하기도 하고 또는 발표를 통해서 중간고사를 대체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여러 과목에서 중간고사를 따로 치르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면 매주 이제 퀴즈를 보는 식으로 해서 중간고사를 따로 치르진 않고, 그렇지만 중간 과제는 이제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4월달이 딱 들어서면 선생님들한테 이 과목은 중간고사를 어떻게 치르나요?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4월 초에 보통 알려주시거든요. 이건 시험을 어떻게 보고 뭘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그 과목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대학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험과 대학의 시험이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외로 대학의 시험은 그 벼락치기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라고 하면 막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막 오다닥닥 하는 거. 물론 시험 보기 하루 전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야 이게 이제 중간고사 이런 것들이 시험을 잘 보게 되지, 정말 벼락치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주일 전에 공부를 하는 거, 일주일 전에 공부를 하는 건 늦어도 일주일 전에 공부하라는 거고, 넉넉하게 할 때는 한 2주 전부터 이제 중간고사 과제도 준비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이러다가 또 당일날 그 직전 날은 또 오다다닥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학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학점에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학점에는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보면 되지 학점이 대학 생활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학점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역량 또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꼭 성적과 항상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관리 열심히 하고 시험도 열심히 보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목숨을 건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월달이 되면은 사실상 학교에서의 그 학사 일정은 그렇게 크게 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학에는 우리가 교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교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공에서 하는 커리큘럼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그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공 교육에서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비교과 프로그램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전교생이 함께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학습센터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취창업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곳에서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은 미디어 영상 광고 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년에 비교과 프로그램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운영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 PD를 꿈꾸는 미디어 영상 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페셔널 원데이 클래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예정으로는 5월 15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홍대 입구에 청년문화공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데이 클래스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영상인을 꿈꾸시는 분들, 1학년에서 2학년 분들을 위한 어떤 이 교육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기 바라고,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부터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일찍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거는 요 전과 신청에 관한 부분인데, 요거 다음 6월달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6월달이랑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과 신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전과 신청은 그야말로 학과를 바꾸는 그런 신청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과가 이과가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보통은 이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과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되게 드문 경우인데, 근데 전과 신청에 대해서 설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과 신청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과가 안 맞았을 때 과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두 학기를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만 전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과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과에서 옮기는 거라서 사실 되게 큰 고민이 필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교는 요즘에는 복수 전공과 부전공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복수 전공은 그러니까 2개의 전공을 졸업할 때 2개의 전공 졸업장을 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전공은 좀 이렇게 부수적인 전공으로 하게 되는 거죠.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몇 학점 이상의 그 학과 과목의 수업을 몇 학점 이상이 들어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는 거고, 부전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에 와서 부전공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공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좀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2개의 전공이 시너지를 낸다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저희 학과에서는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를 다니면서 시각 디자인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시각 디자인 학과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려면 사실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미술 실기를 공부해야만 시각 디자인 학과를 갈 수가 있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는 시각 디자인 학과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원해서 그쪽 전공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미술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디어 영상 광고와 이 시각 디자인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죠. 영상 편집, 그래픽 편집, 그 다음에 출판 편집, 잡지 편집, 이런 것들이 다 시각 디자인 영역과 굉장히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들도 저희 과에 복수 전공을 하거나 저희 과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게 현실이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를 다니면서 작곡가를 부전공으로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작곡가도 사실 음대에서 입학하기가 쉽지 않은 과죠. 근데 왜 작곡가를 배울까요? 그러니까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광고에 음악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학생의 꿈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를 다니면서 광고 음악을 작곡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맞죠. 그렇죠? 딱 여기서 이 학과를 다니면서 작곡가를 다니면서 광고 음악 작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절학기가 있어요. 계절학기는 근데 1학년들은 계절학기를 듣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왜냐면 1학년 과목을 계절학기 많이 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통 계절학기 과목을 열게 되는데 보통 2학년 이상의 과목들을 많이 저희 학과 선생님들은 많이 개설을 하기 때문에 2학년 이상부터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절학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 계절학 그러니까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은 학점을 더 추가로 많이 따야 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 복수 전공 때문을 위해서 계절학기를 듣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는 계절학기 하는 과목이, 그러니까 저는 뭐 포토샵과 프리미어와 뭐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을 계절학기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완전 실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는 어떤 환경을 위해서는 방학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방학 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자신의 스케줄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학점을 전체적으로 졸업을 좀 일찍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계절학기를 좀 듣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절학기는 보통은, 그래서 계절학기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있다가 뭐 겨울학기 때 뭐 겨울 계절학기라든가 이런 것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이때부터 6월 달에는 1학기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번 학기에 이번 연도 2021년도 기말고사는 6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물론 이때도 2주 전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6월 1일부터는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고, 자, 근데 대학에서의 학점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과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그다음에 참여도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총합계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순위가 매겨지겠죠. 그러면 그 순위에 따라서 비율대로 학점을 주어지는 식으로 학점을 매긴다는 거. 요 원리는 거의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해요. 아주 가끔 특별한 이유로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이 있다는 점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21일 날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한 학기가 다 끝난 셈이죠. 근데 성적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6월 28일 정도에 발표가 되고요. 그러면 요때 발표 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제 저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대평가는 사실 학생들이 보기에 잘못된 것들을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이러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정정이 될 수도 있죠. 뭐가 이렇게 좀 잘못 입력이 된 거나 이러면 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시기 말미 정도에는 학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저 드립니다. 7월이 되면은 정말 본격적인 방학이죠. 6월 22일부터는 정말 방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6월 22일부터도 계절학기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이제 학교에 나오거나 수업을 하셔야 될 일이 없지만, 저희는 이제 보통 방학 때도 학교에 나오니까, 뭐 그런 점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때 이제 7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성적이 완전히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수업에 대해서는 방학이 됐는데도 계속 과제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수업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게 이제 수업의 특성 때문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수님이 계시더라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거니까. 자, 그런데 방학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대학교에서 방학은 여러분들한테 뭐 방학 숙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겠죠. 각자 알아서 방학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정말 방학 내내 쉬기만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사실 학기 중에 너무 바빠요. 왜냐면 막 실습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바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방학 때 자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부해 두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완전 전문 학원을 좀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 영상 효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뭐 광고에 관한 전문적인 어떤 과정을 듣는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방학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요 시기에 이제 그 7월 26일부터 7월 30일 요 시기가 휴학을 하거나 복학을 하거나 요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남학생분들은 이제 군대 가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휴학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현실적인 또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신청하는 기간도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전공 전공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2개의 학기를 지내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신청한다라는 점들만 좀 알아두시고, 근데 하지만 좀 이런 얘기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2학기가 지나야 되지만 그러면 자기가 복수 전공하는 그 학과의 과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졸업 전에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1학년 때 그 과목을 듣게 되면 그것도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떤 확고하게 나는 어느 전공을 부전공할 거야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그 학과 과목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권유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학 기간도 요 시기겠죠. 보통 재입학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학교를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게 된 분들이 다시 재입학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심사를 해서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이제 재입학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도 요 시기라는 점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방학이 끝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7월 달에 본격적인 방학, 8월 달에는 또 방학. 근데 8월 달에는 이제 언제쯤이냐면 요때쯤 8월 9일부터 이제 8월 9일 요 시기에 이제 수강 과목이 오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기 2021년도 2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찜하는 기능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찜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학기 과목을 오픈하는 그 일정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고 요때 수강 과목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 살펴보다 보면 이제 방학이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감이 나게 될 겁니다.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은 요 방학 때 진행이 되죠. 학기 중에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방학 때 이제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학 때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인기 있는 과목들은 막 오픈한 지 한 1분 만에 다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서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그 개강을 한 다음에 8월 달에 개강을 해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여기 8월 30일 날 개강을 하는 거죠. 8월 30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동안 1, 2, 3, 8월 30일부터 됐으니까 요 일주일 동안 수강 변경 기간이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수강 변경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9월이 되면은 이제 8월부터 9월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시기가 수강 변경 기간이긴 하지만 요 시기에는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근데 9월 이제 그러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근데 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대하신 거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보고 2학기를 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의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이에요. 3개 중에 이제 두 번째 게 시작이 돼요. 이건 뭐냐면 광고 영상제예요. 광고 영상제인데 이것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 벌써 20년 넘게 해온 광고제예요. 여기는 광고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광고를 응모해서 그 중에서 이제 최종 시상까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9월 9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9월 9일부터 팀을 짜서
팀을 짜서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신청하는 그런 이제 그 공고가 떠서 그걸 신청을 하면 되겠죠. 먼저 팀을 짜서 보통 그 팀을 짜서 그 팀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 광고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특강도 듣고 제작도 하고 실제 광고제는 11월 25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광고제를 선배분들, 그래서 이 팀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포함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 대상을 받거나 뭐 이제 우수상을 받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포상금도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광고제, 미디어영상 광고학과에서는 이 광고제가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에는 또다시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중간고사, 가을에 중간고사가 될 때쯤은 우리나라의 그 산과 강이 단풍으로 물들어서 하늘은 굉장히 눈부시고 푸른 계절이에요. 한 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인데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바로 늦가을이 시작됩니다. 가장 우리 계절,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중간고사를 본다는 점들, 이게 또 우리 그 대학생활의 추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1월이 넘어오면 우리가 미디어영상 광고학과의 비교과 프로그램 세 번째 미디어 현업 진출을 위한 독후감 경진대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어진 목록의 책들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문을 작성해서 그 감상문에 대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광고제하고 이러한 그 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사실 수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이력 포트폴리오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광고 영상제가 11월 25일 날 딱 마감이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광고 만든 영상도 발표하는 것은 요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상식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참여하시면 정말 재밌으니까 우리 그 광고 영상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그러면 12월에도 기말고사 있겠죠? 기말고사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과제 잘 내고 출석 제대로 하고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이러면 일단 사실은 어느 정도 학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학점을 좀 하는 거고, 이제 1학기가 마찬가지로 성적 확인 및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기간이 다 끝나면 그야말로 12월 말일이 돼요. 말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고 이제 한 해가 저물게 되겠죠. 그래서 한 해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해를 함께 보낼 겁니다. 우리가 마무리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처음 하실 때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우리 학과에 수업하는 장면이에요. 저희 학과는 지금은 비대면 수업을 되게 많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토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토론에서 이렇게 조별 발표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또 토론하고 이런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처음에 대학생활 할 때 참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거 왜 혼란스럽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정해진 대로 또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움직이지만 대학교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것들에 익숙해지면은 이것이 훨씬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학사 일정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챙기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학교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학생복지처라든가 아니면 취업센터라든가 상담실, 굉장히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100%가 아니라 200%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교수님들한테는 항상 적극적으로 물어가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효율적인 그리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대학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또 공부를 하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